서울의 번화 한 중심지인 세브란스 병원의 고급 프라이빗 윙에서 기술 산업의 억만장자 이준호가 천천히 쇠약해져가는 호화로운 병실에 누워 있었다. 이 병실은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우아한 대나무 패널링이 벽을 장식하고 부드러운 주변 조명이 의료 장비를 은은하게 감추며 모든 것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 최고의 수십 명 의사들이 은발의 권위적인 김민호 박사의 지휘 아래 모여 이준호의 미스터리한 질병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심각한 간 기능 저하 진행성 신경장애, 그리고 표준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 다양한 증상들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 소리와 전문가들의 낮은 목소리 논의가 방 안을 채웠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여전히 멀기만 했다. 박수진 38세 여성 관리인으로 이 병실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그녀는 오랜 세월의 노동과 가족 부양의 무게에서 비롯된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방 안을 오갔다.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 화학 전공의 유망한 학생이었으며 학문적 재능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자의 길을 꿈꿨지만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어린 동생 둘을 돌봐야 했고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그녀는 병실의 표면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상 속에서 도서관 책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유지한 날카로운 화학 지식을 활용해 의사들이 놓친 세부 사항들을 포착했다. 탁자를 청소하던 중 그녀의 시선이 이준호의 손에 머물렀다. 그의 손톱은 뚜렷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특이한 패턴으로 빠지며 개인 용품에서 나는 미묘한 금속성 냄새가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대학 시절 독성학 강의에서 배운 탈륨 중독의 고전적 증상들이 떠올랐다. 탈륨은 무색무취의 치명적 독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신경계와 장기를 서서히 파괴하며 다른 질병을 흉내내 진단을 어렵게 했다. 손톱 변색 탈모 패턴, 잇몸의 미세한 변화, 복부 통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고 이게 바로 원인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이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저 50명의 엘리트 의사들이 놓친 것을 단순한 관리인이 지적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김민호 박사는 팀을 모아 또 다른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며 표준 경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 씨의 증상은 어떤 확립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머리를 숙이고 작업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화학 실험처럼 정밀하게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지었다. 학예는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화학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과학 저널을 읽고 밤늦게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며 그녀는 지식을 쌓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깔끔한 관리인 유니폼은 그녀를 의료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배경의 일부로만 보았지 그 안에 숨겨진 지능을 보지 못했다. 욕실로 이동해 청소를 계속하던 수진은 이준호의 개인 용품 중 수입 핸드크림을 발견했다. 우아한 검은 용기에 담긴 이 크림은 어제와 위치가 약간 바뀌어 있었다. 최우식 이준호의 과거 사업 경쟁자이지만 이제는 병문 안에서 지지적인 친구처럼 행동하는 그는 정기적으로 이 크림을 가져오며 이준호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크림을 테이블에 두드러지게 놓는 그의 행동은 너무 의도적이었고 수진의 분석적 사고에서 이는 이상 신호로 등록되었다. 화학에서 작은 불일치가 큰 발견으로 이어지듯 이 세부가 핵심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관찰을 마음에 새기며 더 자세히 지켜볼 계획을 세웠다. 김민호 박사가 그녀를 알아차리고 직원분 빨리 마무리하세요.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수진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시당하는 익숙한 아픔을 삼키며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그녀를 보이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유니폼과 역할만 보았지만 그녀는 패턴과 세부를 보았다. 병원의 복도는 바쁜 발소리와 페이저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지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실험실에서 보낸 밤들, 화합물을 섞고 반응을 분석하던 흥분 교수들의 칭찬이 그녀의 미래를 밝혔던 때였다. 이제 그 기술은 여기에서 이 호화로운 병실에서 은밀하게 적용되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차트를 검토하고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좌절을 보았다. 수지는 창문을 청소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살짝 엿보았고 이 고립된 공간 밖에 활기찬 세계를 상기시켰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넘쳤고 말할 위험과 행동의 의무를 저울질했다. 주머니 속 작은 노트북에 무게가 느껴졌고 학생 시절부터의 습관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방을 나서며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세브란스 병원의 미로는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비밀을 풀기 위한 무대였다. 그녀는 탈륨이 몸에서 칼륨과 유사하게 작용해 필수 기능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떠올렸다. 이준호의 증상과의 일치가 너무 완벽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녀는 크림을 은밀히 테스트할 방법을 생각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동생들을 위해 포기한 꿈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동생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의 행동이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느꼈다. 노트북을 펴고 관찰을 적었다. 탈륨 증상, 세부 크림 위치 변화, 최우식 방문 패턴. 그녀의 마음은 이미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보이지 않음이 그녀의 무기였다. 다음 날 병원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서울의 바쁜 거리를 지나며 발견의 흥분을 느꼈다. 병실에 들어서 이준호의 상태를 확인하니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이 다시 모였고 김민호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국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으며 크림 위치가 바뀐 것을 알아챘다. 최우식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를 관찰할 준비가 되었다. 탈륨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축적되는 방식이 완벽한 배송 시스템일 수 있었다. 최우식의 미소가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병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설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공기가 무거웠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수지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알았고 용기를 내었네요. 행동할 때가 왔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의 지지 사고 후 변화된 삶을 떠올렸다. 동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지식은 유지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였다. 크림 라벨을 읽으며 스위스 수입임을 알았고 흡수성을 광고했다. 하지만 독이 숨겨져 있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 병원의 계층은 엄격했지만 수진의 결의는 강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보는 자가 될 때였다. 작업을 계속하며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준호의 생명을 구하고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마무지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고 병실의 어두운 비밀과 대조되었다. 수지는 밤으로 나서며 지식의 힘을 느꼈다. 그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박수진의 밤은 조용하지만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병실에서 본 이준호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며 최우식의 방문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메모했다. 매번 최우식이 나타날 때마다 그 우아한 핸드크림 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이준호의 증상은 다음 날부터 더 심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수지는 이 연결고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녀의 화학 지식에 따르면 탈륨은 피부 접촉으로 쉽게 흡수되어 몸속에 쌓일 수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청소 루틴을 조정해 최우식의 방문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크림을 건네며 이게 유일한 제품이야, 피부에 부담이 없지 라고 말했고, 수지는 멀리서 그 장면을 관찰하며 그의 손놀림이 너무 세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청소 중에 그녀는 크림병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고 표면에 미세한 금속 광택이 스며든 듯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이는 탈륨의 화학적 특성과 일치할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설이 점점 확고해졌다. 대학 시절 실험실에서 배운 중금속 독성에 대한 지식이 떠올랐고 탈륨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칼륨 이온을 대체해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상기했다. 수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밤 근무 중 친한 야간 간호사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혜진 씨, 이준호 씨의 증상이 탈륨 중독 같아요. 손톱과 머리카락 패턴, 복통까지 다 맞아요. 검사해 보셨어요? 라고 속삭이듯 물었지만 혜진의 표정은 즉시 변했다. 수진 씨 좋은 의도인 건 알지만 의학은 의사들 몫이야. 청소만 신경 쓰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 태도는 친근함 속에 숨겨진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그녀를 무시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다. 이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간 효소 수치가 치명적 수준으로 치솟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신경 반응이 약해졌다. 의사들이 달려와 혼란스러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수지는 인접한 방에서 청소하며 그 장면을 엿들었다. 김민호 박사가 환경 요인 이미 다 검사했어. 의학적 원인에 집중해 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교대 시간에 병실이 비었을 때 몰래 핸드크림의 작은 샘플을 멸균 용기에 옮겼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보수실로 이동한 그녀는 청소용품과 카페테리아에서 가져온 베이킹소다, 알루미늄 호일 등을 이용해 간단한 나트륨 로디조네이트 반응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는 대학에서 배운 고급 기술의 변형으로 탈륨 이온이 존재하면 특유의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고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증거가 그녀의 가설을 확인해 주었지만 공개할 방법이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민호 박사의 클립보드에 익명 메모를 남겼다. 탈륨 중독 검사하세요. 증상이 일치합니다. 라고 적힌 간단한 쪽지였다. 그녀는 회의실 근처에서 청소하며 그들의 반응을 엿들었다. 김민호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청소 직원이 진단을 해 웃기지 마라고 비아냥거리는 말과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분노와 굴욕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무시는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칭찬받던 시절 하지만 가족의 비극으로 모든 게 무너진 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제 그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듣지 않는가? 보안요원이 그녀에게 접근해 의료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녀의 직업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실직은 재앙이었지만 이준호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방문 로그를 복사하고 증상 타임라인을 작성하며 탈륨이 누적 투여로 표준 검사에서 놓칠 수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했다.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바빴지만 수진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들과 저녁을 먹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병실로 향해 있었다. 동생 하나가 언니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고
수지는 일이 좀 복잡해 라고만 대답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옛 교과서를 펴고 탈륨의 세부 메커니즘을 다시 공부했다. 어떻게 그것이 모발 샘플에서 검출될 수 있는지, 누적 효과가 어떻게 장기를 파괴하는지. 이 지식이 그녀의 무기였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며 최우식의 또 다른 방문을 예상했다. 그는 다시 크림을 가져왔고 수지는 그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가 크림을 직접 바르는 척하며 이준호의 피부에 접촉시키는 모습이 수상했다. 그녀의 의심은 깊어졌고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닌 확신으로 변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고 수지는 혼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보수실에서 추가 테스트를 계획하며 더 정교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계층 구조는 그녀를 억압했지만 그녀의 지식은 그 벽을 뚫을 힘을 주었다. 수지는 자신의 반성을 거울에 비추며 나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봐 라고 중얼거렸다. 이 결의가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가족의 안정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병원 라이브러리에서 빌린 책을 통해 그녀는 탈륨 중독 사례를 연구했다. 역사적 사례에서 어떻게 그것이 첩보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현대의학에서 왜 놓치기 쉬운지. 이 정보가 그녀의 증거를 강화해 주었다.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병실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메모를 더 작성하며 타임라인을 완성했다. 최우식의 방문 날짜와 증상 악화 시점을 일치시켰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김민호 박사의 회의에 직접 개입할 용기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다가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이준호의 상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홀로 진실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외로웠지만 동시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화학 배경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걸 증명할 때였다. 밤이 깊어지며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탈륨의 화학 구조가 떠올랐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터였다. 가족 사진을 보며 그녀는 동생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병원의 불빛이 창밖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수지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준호의 상태가 갑자기 최악으로 치달으며 병실의 모니터가 위급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달려와 혼란스러운 응급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수지는 인근에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압박감이 밀려왔고 지난 며칠 동안 밤낮 없이 모은 증거를 떠올리며 이제 행동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가방 안에는 탈륨 테스트의 선명한 사진 방문자, 로그의 세밀한 복사본 증상 변화의 타임라인 차트, 그리고 독성학 교과서에서 추출한 상세한 설명 자료가 들어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송을씨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결의를 다졌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닌 생명을 구할 사실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화학 지식은 이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무기였다. 이준호의 스위트룸에서 긴급 의료회의가 열리며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의 급격한 악화를 논의하는 동안 수지는 문을 가볍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호 박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건 의사들만의 회의야 직원. 당장 나가 라고 명령했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기다려주세요. 이준호 씨는 탈륨 중독입니다. 증상이 정확히 맞아요. 손톱의 노란 변색, 오름차순 신경병증, 특이한 탈모 패턴, 복부 통증까지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된 듯 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으며 한 젊은 의사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표준 검사에서 놓칠 만한 희귀 중독이죠 라고 지지했다. 김민호 박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는 청소만 해 라고 소리쳤지만 수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테이블에 펼치며 여기 증거예요. 나트륨 로디조네이트 반응으로 크림 샘플을 테스트했어요. 탈륨 이온의 침전물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대학 시절 실험실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되살아났고 그때 교수님이 정확한 관찰이 과학의 핵심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강지훈 박사가 자료를 훑어보며 이 기술은 고급 독성학에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라고 물었고 수지는 연세대 화학 전공생이었어요. 가족 사정으로 중퇴했지만 공부는 계속했죠 라고 대답하며 방문 로그를 가리켰다. 최우식 씨의 방문마다 크림이 도착하고 증상이 악화됐어요. 피부 흡수로 누적된 독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박사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지만 다른 의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며 검사해보자 잃을 게 없어 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그는 좋아 탈륨 특화 혈액 검사와 크림 분석을 즉시라고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샘플을 채취해 연구실로 보낸 지 20분 만에 결과가 도착했고 보고서는 명확했다. 이준호의 혈액과 핸드크림에서 높은 농도의 탈륨이 검출되었다. 방안이 충격으로 가득 찼고 수진의 가설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다. 강지훈 박사가 맞아요. 누적 노출로 인해 표준 중금속 패널에서 놓쳤네요. 크림이 전달 수단이었어요 라고 확인하며 즉시 보안팀을 불러 병실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도록 했다. 영상 재생이 시작되자 최우식이 혼자 있는 순간 크림병을 열고 무언가를 섞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고 그의 손동작이 교활하게 보였다. 김민호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중얼거렸고 수지는 벽에 기대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과 함께 피로를 느꼈다. 경찰이 도착해 영상과 증거를 검토한 후 최우식을 즉시 체포했고 초기 조사에서 그는 이준호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대형기업 합병 전에 CEO 자리를 노린 음모를 자백했다. 그의 동기는 오랜 사업 경쟁에서 비롯된 질투와 탐욕이었다. 수지는 경찰의 질문에 상세히 답하며 방문 패턴과 증상 상관관계를 관찰했어요. 라고 설명했고 그들은 그녀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병실로 돌아온 의사들은 프러시안 블루 치료를 시작했고 이 약물이 탈륨을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준호의 생체 징후가 서서히 안정되었다. 모니터의 곡선이 부드러워지며 그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방 안의 긴장감이 풀렸고 의사들이 수진을 돌아보았다. 강지훈 박사가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60명이 놓친 걸 찾아냈어요 라고 말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의사들도 따라하며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다. 김민호 박사는 마지못해 다가와 인정해야겠네. 당신의 개입이 환자를 살렸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자존심의 잔재가 보였다. 이준호가 의식을 회복하며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박수진 씨, 당신이 본 걸 말해줘서 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병 옆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병원 전체가 그녀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 증거가 드러났고 최우식의 사무실에서 탈륨 원료가 발견되어 그의 범죄가 확실해졌다. 수진은 병원 관리자들의 면담을 받으며 그냥 제가 아는 걸 적용한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며 특별 보너스를 약속했다.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큰일이 있었어. 자세히 나중에 말할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병실에서 이준호의 가족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자 수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병원의 시스템을 제고하게 만들었고 직원들의 관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침이 생겼다. 수진은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쓰며 지식이 빛을 발한 날이라고 적었고 피로한 몸으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그녀를 보며 축하를 건넸고 이전의 무관심이 존경으로 바뀌었다. 강지훈 박사가 함께 연구할까요? 라고 제안하며 그녀의 미래 가능성을 열었고 수진은 미소 지으며 기꺼이요 라고 답했다. 이 대결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트리엄프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상징이 되었다. 프러시안 블루 치료가 계속되며 이준호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수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과학의 힘을 새삼 느꼈다. 경찰의 최종 보고서에서 그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언론이 병원을 취재하려 했지만 병원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막았다. 수진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도전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병원의 복도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히 걸었다. 이준호의 완전한 회복 소식이 전해지며 수진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음을 느꼈다. 이준호가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의 안색이 돌아오고 움직임이 활기차지자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며칠 후 그녀는 강남에 위치한 리테크 본사로 초대받았고 유리타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자신의 관리인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준호의 사무실은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그는 여전히 약간 마른 몸으로 일어나 수진을 맞이했다. 박수진 씨,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단순한 감사로는 부족하죠라고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수진은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연세대학교 화학학위 완성을 위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제안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독성학과에서 보장된 자리를 약속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예요. 당신 같은 재능이 낭비되어선 안 돼요 라고 그는 강조하며 박수진 재단을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영감으로 삼아 학업이 중단된 유능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이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오랜 세월 포기했던 꿈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언니가 다시 학교에 갈 거야 라고 말하자 동생들의 환호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수진은 연세대학교에 재입학하며 아침 수업과 오후 병원 인턴십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독성학 랩에서 그녀의 독특한 관찰력이 빛을 발했다. 한 번은 복잡한 중독 사례에서 그녀는 환자의 일상용품 패턴을 분석해 표준 테스트가 놓친 미량 독소를 찾아냈고 동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봤어요? 라고 감탄했다. 수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배운 거예요. 세부가 중요하죠.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유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환자 이송 요원인 미경 씨가 밤에 간호학 수업을 듣는 걸 알게 되자 포기하지 마세요. 지식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라고 격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경 씨의 눈빛이 밝아졌고 수진은 그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다. 박수진 재단은 빠르게 확대되었고 첫 수혜자로 전 택배기사 출신의 물리학 재능자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생물학 애호가 정원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학 천재를 선정했다.
이준호가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박수진 씨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재능은 자격증이 아닌 마음에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재단을 홍보하자 지원자가 쇄도했다. 수진은 재단 행사에 참석하며 수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각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장애물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병원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발표자로 나서 자격증 없이도 지혜는 존재해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라고 강연하며 김민호 박사가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태도는 변해 있었고 과거에 오만이 존경으로 대체되었다. 2년 후 수진은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섰고 40세라는 나이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제 박 박사로 불리는 그녀는 세브란스 독성학과의 정규 연구원이 되었고 사무실 벽에 관리인 유니폼 사진을 걸어 과거를 기념했다. 한 어려운 사례에서 그녀는 환경오염과 연계된 독소 패턴을 해독해 국제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고 동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수진은 그림자에서 배운 관찰력이죠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재단은 5명의 추가 수혜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모델이 되었다. 수진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받으며 전국을 오가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부산의 공장 중독 사고에서 그녀의 통찰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다. 집에서 동생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녀는 인생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요 라고 말했고 동생 하나가 언니 덕분에 우리도 꿈을 키워요 라고 답했다. 수진의 삶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재능은 어디에나 있어요. 발견만 하면 돼요 라고 강조했다. 이준호와의 만남에서 그는 당신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수진은 미소 지으며 우리 모두가 그랬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며 보이지 않던 그녀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 재단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며 수진은 무대에 서서 수혜자들을 소개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청중을 감동시켰다. 병원에서 그녀는 신입 인턴들을 멘토링하며 세부에 주의하세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라고 가르쳤다. 김민호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는 당신을 무시한 게 후회돼요 라고 고백했고 수진은 그게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라고 화답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책과 샘플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동생들의 대학 진학 소식을 들으며 수진은 자신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음을 알았다. 국제 컨퍼런스 초대로 그녀는 해외로 나가 발표를 했고 비전통적 배경의 힘을 주제로 강연하며 박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그녀는 지식은 자유예요 라고 적었다. 재단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수진의 이름은 영감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내면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가 그녀의 용기에서 비롯되었고 수진은 미래를 밝게 바라보았다. 병원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팀 리더가 되었고 혁신적 독소 검출 방법을 개발했다. 동생들의 졸업식에 참석하며 가족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공유했다. 수진의 삶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과거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다.